자, 지금 요즘 과일값이 토마토, 수박 이런 거는 좀 싸졌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토마토, 수박은 저장이 가능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채소의 형태에 해당되지만 저장이 가능한 과일 같은 경우엔 너무 비쌉니다. 사과, 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검사가라고 했고 이제 서민들은 사과, 배를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기후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 수확 감소가 어떻게 저렇게 과일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첨가회사 가락동에는 5개 도매시장 법인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완전히 그냥 5개 회사가 과점 형태로 농산물 가격을 갖다가 저거 마음대로 올리는 이 독점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고 경매를 통해서 과일 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저런 도매시장을 존재시키면서 저것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5개 도매법인을 소유한 회사가 한국에 다 알만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 옛날에 제가 농업계에 일하던 한 30년, 35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도매법인들이 이제 주인들이 다 옛날에 해오던 정통 사업주에서 벗어나서 한국에 내놓으라 할 만한 사업체로 넘어갔을 뿐 그들의 독점에 의한 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값이 늘뛰어서 이 도매법인, 가락동 시장에 5개 도매법인이 한국의 과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유통하고 저장 창고 등을 장악하고 있고 그것들을 또 사들여서 보관하고 이런 능력을 이들만이 가지고 있어서 이들 법인들의 수익률이 연 20%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연 20% 수익률을 내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울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시산하 공기업입니다. 가락동 5개 도매법인 서울청가, 중앙청가, 동아청가, 한국청가, 대하청가의 영업이익은 평균 21.7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각각 서울청가 81억, 중앙청가 80억, 한국청가 69억, 대하청가 51억이었다는 거예요. 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한청가가 1분기 영업이익이 21.9%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법인도 다 20%대라고 합니다. 도매법인의 도매법인이 청가를 납품하는 가락 강서시장. 자, 그 강서는 서울에 농산물이 큰 시장이 2개 있죠. 하나는 마곡에 있고 하나는 가락동에 있죠. 그래서 이게 공영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출하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로 유통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수원 주인들이 첨가회사에 농산물을 넘기면 도매시장 법인들이 경매를 진행해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농민들은 경매에 정해진 가격에 4에서 7% 수수료를 내고 도매법인들은 농산물 거래량에 따라 이 수수료를 주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년 가을 올 상반기까지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급등했지요. 농민들은 출하량 자체가 줄어서 손해를 받고 소비자들은 가격 폭등으로 소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물량을 확보했던 중도매인들은 과일을 찾는 소매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놨다가 보관한다고 애를 먹였는데 근데 도매법인은 과일이 팔리든 안 팔리든 경매로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값이 올라가든 내리가든 이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문제인 게 복잡한 유통 구조라고 그래서 물가는 금리만으로 못 잡는다고 한국은행이 이야기하고 그러기에 농림축산부가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이런 모양인데 그 중심에 이런 고해를 뜯어먹는 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5개 첨가 회사의 이 폭리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이 5개 회사에서만 경매를 볼 수 있는
과점적인 지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시장의 도매상이 지금 도매법인이라는 첨가회사 5개. 자, 이것들은 산지에서 수집해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다큐 3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경매사들은 이 첨가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생산지에서 나와서 바로 가락동 5개 도매시장 법인 첨가회사로 가고 그것이 중도메인으로 가서 소매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5개 첨가회사 그리고 일부 수산회사 그리고 농협, 수협 같은 곳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도매시장 법인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민간 5개사가 메인인데, 자, 첫째 동화첨가라는 것은 신라교역이라는 원양업을 하는 회사가 주인이에요. 작년 매출액이 392억, 그런데 영업수익이 76억, 당기순이익이 66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자, 서울첨가는 철강업하는 고려제강이 도매시장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웃기죠? 철강회사가 왜 과일 야채를 파는 도매법인을 합니까? 자, 매출액이 작년 331억, 영업이익이 81억, 당기순이익이 84억, 영업이익률이 30%에 가깝습니다. 중앙첨가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 건설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 태평양개발은 태평양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아모레, 서씨 집안에 속한 회사예요. 그래서 중앙첨가는 범아모레 소속이에요. 중앙첨가 매출은 347억, 영업이익 79억, 당기순이익 68억. 대하첨가는 호반프라프티 51%, 호반건설이 49%. 이름에서 보듯이 호반그룹 계열사예요. 건설사가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 231억, 영업이익 50억, 당기순이익 33억. 한국첨가는 더 코리아 홀딩스라는 학교법인 서울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코리아 홀딩스는 서울학원의 경영 컨설팅 업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매법인을 사학재단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349억, 영업이익 68억, 당기순이익 67억. 자, 그렇게 보면 이 도매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학교법인, 그리고 건설회사, 또 화장품회사, 그리고 철강회사, 그리고 원양수산회사 등이 이걸 갖고 있어요. 농업 관련 회사들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20%를 훨씬 웃도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완전히 알짜배기지요. 자, 그리고 실패 확률이 없지요. 농산물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이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상장회사가 아니고 비상장회사고 농업과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에 이 대기업, 스타트업, 짭짤한 회사가 있지만 현금 캐시카우로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PD 수첩에 밥상 물가, 사과와 대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 농산물 파동이 일어나는데 한 개 10,000원이 넘는 사과, 20,000원짜리 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과 배도 못 먹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농민들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생겨서 가공용으로 파는 사과도 지금 상자당 3, 4만 원 하는데, 그런데 실제 작년에 그렇게 팔아본 적이 농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 백화점, 유명 백화점에서 한 알에 15,000원, 19,000원 하는데 농민들은 다 싼값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냉해 등으로 인해서 홍수 또 낙가도 있고 해서 탄저병도 생기고 생산량이 30% 모자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 줄어들었으면 30%만큼 올라야 되는데 훨씬 많이 오른 이유는 뭐냐? 농민들은 실제 가격은 조금 오르고 생산은 많이 줄고 해서 판매할 사과가 없어서 소득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국에 이 농산물이 모두 팔리려면 경매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 경매하는 경매회사가 5개 첨가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경매는 시세가 없이 경매하는 공급과 경매에 참가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작황이 안 좋다 하면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농민들은 헐값에 다 팔았고 실제 저장할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과를 가지고
물건을 보관했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저장했다가 파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래서 안동에서 물건을 잔뜩 사서 창고에 넣어놓고 신선도 유지 처리를 해서 시세가 안 논다 싶으면 안 내놓다가 시세가 올라가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게 되면 더 비싸기 때문에 마진이 평상시 60, 70%가 아니라 150%, 200% 마진까지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지에는 사과가 없는데 경매시장에 가면 사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없어서 비싸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못생긴 가공용 사과까지 경매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3%나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과의 가공 처리를 하면 1년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흉작이라고 하니까 큰 손들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사과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싹 다 사버렸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재를 경매시장에 나가니까 8만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농가에 사들인 사과를 포장해서 경매에 넣고 경매에 올리고 또 재래시장에 보내고 하는데 이 청가 소유주들은 농업과 관계없는 앞서 말한 5개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30% 사이의 수익률, 위험은 없고 수익률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들이 단순히 수집해서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점 매석 보관해 가지고 물량을 자기들끼리 짜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폭등이 일어날 때마다 유통 구조를 비난하는데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절대로 이것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과가 비싸다고 정부가 지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꼬라지입니까? 무슨 빽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언터처블이에요.